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 의원의 조폭 연루설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돼 있는 논란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네, 한국당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까지 언급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마피아라는 조폭 연루설까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파란만장한 의혹들의 해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진실을 무엇인지 특검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자신들이 기억하고 마음먹은 일들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의 일도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그렇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민주당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런 국민적 지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깊게 성찰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먼저 방송을 통해 보도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참 좀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의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남 시절에 보면 이제 성남 국제 마피아 조직 2명을 이제 2007년도에 변론을 했고요. 근데 국제 마피아 출신으로 알려진 코마 트레이드 대표와 여러 관계를 맺고 시작을 했는데 이 코마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회사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성남 시절에요. 근데 이게 자격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니까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해외 팔로 개척 지원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유착이다라고 이 방송에서 이걸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넘어서서 그 전에 뭐 폐륜도 있고 불륜도 있고 지금 조폭까지 의혹설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특히 이제 성남시장 은수미 전 시장도 여기에 관련된 거가 또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공방을 넘어서서 유야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형태든 간에 이걸 명쾌하게 해놓지 않으면 특히 현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뭐 현직 지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의혹을 밝히는 일에 집중할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은 조직과 자금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조폭과 손을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하겠죠. 공방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공방이라는 것을 공방으로 끝나서는 국민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혹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상은 없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주기가 종북과 폐륜, 불륜몰이에 이어서 조폭몰이로 치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 수십 년간의 수만 가지 조각들 중에 몇 개를 짜깁기해서 조폭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다. 함께 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것 중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주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거대 기득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지금 민간방송인 일부 방송이 그러면 거대 기득권이란 얘기냐? 그리고 그동안 배우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뭐 저렇게 자신은 의혹을 부풀면서 거대 기득권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거대 기득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거대 기득권이 이재명을 죽이기를 하고 있고 수십 년간 저런 식으로 해서 의혹을 통해서 조폭 정치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제 그 방송을 만든 PD가 한 얘기가 있는데 말이죠.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지방으로 갈수록 정치인과 조폭의 연루가 되는 그 유착 관계가 점점 더 심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주의 깊게 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치에는 조직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조직과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조폭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줄을 대가지고 반대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있어 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사실은 드루킹은 조폭은 아니지만 드루킹 역시 자금과 조직을 가지고 사실은 정치적 거래를 하려 했던 그렇죠. 집단이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문 대통령께 뭐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바로 이와 같이 조직과 자금을 가진 조폭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정치의 물을 흐리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인권을 갖다가 유린하고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 이번 정부의 말씀.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것이 더 많다는 얘기는 예.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보면은 고려시대나 뭐 조선시대나 뭐 토착 세력, 토호 세력 이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수탈을 하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방은 작기 때문에 말이죠. 얼마든지 그 유착이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실태를 파악해서 이 조폭들도 말이고 마찬가지고요. 예. 척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현실 정치를 좀 더 잘 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왜냐하면 부분 어떻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실은 6.1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요. 부정부패와 관련돼 지방 권력의 부패와 관련돼서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치라는 거창한 걸 넘어서서 저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아직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방 분권 강화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 지방 분권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일들이 터진다고 한다면 예. 권한은 주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지방 분권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좀 더 촘촘히 그리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이 나오면 아주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자고 우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잠깐만 유야무야 되고 한다고 한다면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부 불신으로 연결되고 이러면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엄청난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시급을 다툴 수밖에 없는 아직 굉장히 예. 민감한 현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지사의 사퇴 청원이 8만 명을 네네. 넘었다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좀 뭐 노회찬 전 의원의 이런 비극적인 그 죽음 때문에 가려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이 특히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압승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독선 독주로 가기 때문에 네. 오죽하면 이번 내각의 협치 내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국정을 끌고 가겠다고 한다면 야당이 저렇게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리 자기네 당 소속의 지사라 하더라도 침묵한다는 것은 그런 국민에 대한 그런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열지 않겠습니까? 예. 8회 전당대회에 나온 대표 이전이라도 현재 당 대표 경선에 나온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명쾌한 입장을 표명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만약에 조폭 연루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제로 주고받은 이권이 있는지 이걸 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큰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조폭이만 연루가 됐다면요, 결국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되고요. 예. 네. 그러니까 당선을 위해서 그들의 조직과 그들의 돈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지금 이권을 말씀하셨는데 예. 무엇을 주었다면 이제 뇌물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말하기를 저번에 불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재명 그 당선자 지금 도지사죠. 이 도지사를 당선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대해서는 조폭 문제는 얘기가 다르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조폭 문제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말이죠. 그건 민주당이든 뭐 어떤 당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서 물론 이제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이 있는 대로 그리고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대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지금 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불륜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조사가 있습니다.
성남경찰서에서 이제 네. 조사를 받게 되는데 먼저 이제 김어준 씨가 오늘 나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어준 씨가 나오고요. 내일은 이제 주진우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공지영 씨가 나와서 참고인 조사, 참고인 3인방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2010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에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김부선 씨를 말이죠. 예.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사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김부선 씨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관련해서 좀 올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를 설득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른미래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예, 저번에 예, 이제 예. 허위 사실 공표죄 이런 거. 왜냐하면 그 토론회장 나와서 발표장 나와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말을 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이제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예. 것도 있고 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그때도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참고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예. 자, 김부선 씨가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다. 이제 이 한 남자, 이 성남에 사는 이 남자가 누구냐?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이걸 거죠. 알아보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냐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쟁점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제 김부선 씨하고 만난 적이 없다, 사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럼 거짓말을 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장이나 발표회장이나 이런 데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허위 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예.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아직 그 지금 방송 나간 이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것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의혹을 규명해야 될까요? 정치인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때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만 저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와 조폭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받겠다. 어떠한 형태든 간에 국정조사든 검찰조사든 받겠다. 그렇게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지 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냥 공방 수준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예.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주진우 포함해서 김어준 씨가 나왔었는데요. 저분들은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과 참 일치성이 없어요. 다른 문제와 관련돼서는 집요하게 그거를 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쪽에서는 거의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있다. 그리고 네. 지금 주진우 씨와 공지영, 저는 그 공지영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서 왜 김부선 문제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되냐면 김부선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사회적 약자 아니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진보를 얘기했었고 정의를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침묵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항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주진우 이렇게 포함해서 김어준 씨가 이 부분에서 정직하게 그것을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그동안 본인들이 했었던 행동과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재명 지사분들도 저렇게 자꾸만 뭐 SNS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무엇이 이것이 시점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 한번 성찰할 수 있는 부분들 예.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회찬 전 의원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예. 이분은 예. 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자기의 그러한 그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한민국 정치 한번 보십시오. 뭐 비대위원장으로 된 사람이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사람이 비대위원장 맡고 또 그리고 저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지사 되고 예. 이게 진짜 나라다운 나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질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좀 표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진실이 어느 정도 규명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